짜잔! 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품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출발! 지금부터는 단어를 문법적 성질에 따라 나누어서 갈래를 지어 볼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문법적 성질에 따라 나누어서 갈래 지어 놓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닐 거예요. 들어보셨죠?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다 모아놓고 딱 보니까 크게 둘러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형태를 기준으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이렇게 둘러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능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가변어에 속하는 애들은 용언이 있는데 주로 서술어로 기능을 해요. 불변어에 속하는 애들은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체언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주 성분으로 쓰이고요. 수식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관계언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독립언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자세히 보니까 얘네들이 의미에 따라 다시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준은 의미예요. 주로 서술어로 기능하는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동사는 움직임을 주로 나타낸다면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체언.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또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불변어와 가변어, 또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가변어에는 용언,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를 가변어에 포함시킵니다.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에는 관형사, 부사, 관계언에는 조사, 독립언에는 감탄사,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지금부터는 얘네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언은요, 문장에서 다양한 격조사를 취할 수 있어요. 어떤 격조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격 조사를 취하면 주어로, 목적격 조사를 취하면 목적어로, 복격 조사를 취하면 보어로, 서술격 조사를 취하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체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형어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문장 성분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런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가 되겠죠. 그러면 대명사는 그 이름을 대신하는 품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와 관련된 품사가 됩니다. 명사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명사는 사용 범위에 따라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명사는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의 두루 쓰이는 이름이에요. 거기에 비해 고유 명사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한번 볼까요? 산 하면 두루두루 쓰이는 이름이죠. 그런데 한라산 하면 어때요?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이 되겠죠. 하나 더 볼까요? 아이돌 하면은 MZ세대 가수들을 두루두루 이루는 명칭이죠. 하지만 BTS 하면 어때요? 이 아이돌 중에서도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BTS는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또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사들은 대부분 자립명사예요. 그러면 의존명사는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 하는 것, 무엇 무엇 하는 바, 무엇 무엇 하는 수 이럴 때 점점점 얘네들은요. 그 앞에 꾸며주는 말, 다시 말해서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예요. 하지만 명사니까 격조사도 취할 수 있고 어떤 격조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일 수 있고 하겠지요. 그 다음 대명사를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라고 했잖아요. 대명사는 크게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들 있죠.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있죠. 제기칭. 그 다음에 미지칭 대명사가 있어요. 미지칭 대명사라고 하면 혹시 낯선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는 인칭이에요. 누구, 어느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 부정칭 대명사가 있어요.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인칭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 혹은 아무개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게 부정칭 대명사예요. 그 다음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는요,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예를 들면, 이, 그, 저, 이런 애들이 있겠죠. 혹은, 이것, 그것, 저것,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지시 대명사가 됩니다. 다음, 수사는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뉘어지는데, 수량과 관계된 것은 양수사, 순서와 관계되는 것은 서수사라고 합니다. 자, 수량과 관계되는 수사에는요. 하나, 둘 혹은 1, 2 이런 애들. 서수사는 순서와 관련된다 했죠.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런 애들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수식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식어는 말 그대로 다른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말해요. 수식어에 속하는 아이들은 주로 문장에서 관형어나 부사어로 기능을 하는데 관형어는 체언만 수식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부사어는 체언 외의 것을 수식하는 애들이 부사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요. 관형사는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관형어로 기능을 하는 품사가 되겠죠. 그럼 부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아이들을 말해요. 자, 관형사에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가 있는데요. 성상이라고 하면 성질과 상태를 줄여놓은 말이에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들은 성상관형사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새 집 이럴 때 자, 새가 집을 집을 수식해 주죠. 그쵸? 요럴 때 새. 또 헌 집 할 때도 헌이 집이라는 체언을 꾸며주죠. 요럴 때 헌. 요런 애들이 성상관형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지시관형사라고 하면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를 말해요. 대표적인 지시관형사에는 이, 그, 저가 있어요. 그 외에도 무슨 같은 말도 지시관형사인데 무슨은 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 그,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지시대명사 이, 그, 저와 또 지시관형사 이, 그, 저가 형태가 같아요. 형태가 같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시험 포인트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지시대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대명사니까 격조사를 취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격조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시 관형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얘들이 격조사를 취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뒤에 뭐가 와요? 체언이 와요. 그래서 이, 그, 저가 반드시 그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그 소리, 저 가방 이럴 때.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수관형사예요. 대표적인 수관형사로는 한 사람 할 때 한, 두 사람 할 때 두, 또 여러 사람 할 때 여러, 모든 사람 할 때 모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데 수관형사 같은 경우에도 수사하고 형태가 똑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같은 경우에 첫째가 군대에 갔어. 첫째를 대학에 보냈어. 이럴 때 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체언이 되니까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첫째 아들 할 때는 첫째가 뭘 꾸며줘요? 아들이라는 것을 꾸며주죠. 이럴 때 첫째는 관형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의라는 의미의 관형사가 돼요. 수와 관련된 관형사가 되기 때문에 수관형사가 돼요. 이 경우도 뭐가 되나요? 시험 포인트가 되겠죠. 자, 형태가 같은데 기능이나 역할이 다르면 걔네들은 무조건 시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분부사는 말 그대로 한 성분만 꾸며주는 부사를 말하고 문장부사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를 말해요. 성분부사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있죠. 성상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죠. 예를 들면 아주 쉽다 이럴 때 아주 같은 경우에 쉽다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시부사는요. 장소나 시간을 가리켜서 한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앞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거나 하는 그렇게 지시하는 부사를 지시부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일 보자 이럴 때 요때 내일이 자 보자 언제 보자 내일 보자 보자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럴 때 이 내일이 지시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정부사는 부정하는 부사를 말하는데 안 했다 못 했다 할 때 안과 못이 부정부사에 속해요. 문장부사도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양태부사는 화자의 어떤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둘 다 문장부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겠죠. 제발 살려줘 할 때 제발 같은 거 요런 애들이 양태부사라고 하면 그러면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 혹은 체언과 체언 이런 걸 이어주는 부사, 접속해주는 부사가 접속부사죠. 영어에는 접속어가 있지만 우리는 접속어가 없어요. 접속어, 접속사라는 말을 안 쓰고 접속부사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그리고, 하지만 이런 애들이 접속부사가 되겠죠. 이제 관계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어는 문장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는데 조사는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격조사의 격은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예요. 매우 파워가 센 선파워예요. 선파워. 보조사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조사가 되고요.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격조사부터 한번 볼게요. 주격조사에는 이와 가가 있는데 주격조사가 붙은 단어는 그 문장에서 주어로 기능을 합니다. 서술어의 주체를 주어라고 해요. 그 다음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르이 있는데 얘가 붙으면 그 단어가 문장에서 목적어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복격조사는 복격조사도 이와 가가 있어요. 그리고 복격조사가 붙으면
그 단어는 문장에서 보어로 기능합니다. 관형격 조사에는 의가 있는데 얘가 붙으면 관형어로 기능하겠죠. 참 쉽죠? 그 다음 부사격 조사는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에게가 있는데 에게, 에, 한테, 덜어 이런 애들이 있죠. 얘가 붙으면 부사어로 기능을 하게 되고요. 혹격 조사는 아, 야, 조금 의고적으로 무엇 이어 하는 것들 있죠. 님이여, 하늘이시여 할 때 그런 애들, 얘네들이 붙으면 문장에서 독립어로 기능할 수 있게 돼요. 서술격 조사에는 이다가 있는데 얘가 붙으면 그 단어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 상황이 보이죠. 지금 주격 조사와 복격 조사가 어때요? 형태가 같아요. 그럼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시험 포인트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얘를 잘 봐야 되는데 보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학교 문법에서 보어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때 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예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에요. 예를 한번 볼게요. 학생이 간다 라고 할 때 가긴 가는데 누가 가요? 이 가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학생이죠. 가다의 주체인 이 학생이 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자, 학생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 학생들 보고 자, 주어가 누구니 하고 물으면 백발백중 학생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낚이는 거예요. 자, 문장의 성분을 찾을 때는 반드시 서술어부터 보세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째려봐야 돼요. 노려봐야 돼요. 여기선 어때요?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주어가 학생이 되었다. 혹은 주어가 학생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이 되었는지, 주어가 무엇이 아닌지를 밝혀주는 얘는요.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어로 쓰였으면 얘는 뭐가 돼요? 이는 복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술어부터 먼저 찾으면 주어냐 보어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술격 조사가 있는데요. 자, 서술격 조사는 격조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넣어두긴 했는데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입니다. 가변어. 그래서 여기 밑에 가변어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를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격조사에 무엇이 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로 넣어 둔 거고요. 이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변어로 분류합니다. 다음 보조사. 보조사는 앞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조사가 되겠죠. 얘들은 뭐 는, 도, 만, 조차 이런 애들이 보조사에 속하는데 보조사는 자격은 부여하지 못해요. 하지만 앞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은요. 격조사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격조사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도 해요. 하지만 격조사는 파워가 세기 때문에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음 접속조사는요. 둘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과, 무엇이랑 할 때 얘네들 그 다음에 누구누구 하고 요런 애들이 접속조사에 속해요. 자, 이제 독립어를 살펴볼 건데요. 독립어는 문장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독립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문장 성분은 독립어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부름을 나타내는 거, 여보 할 때, 이봐 뭐 이럴 때, 또 아, 오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말, 네 하고 대답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감탄사에 해당됩니다. 이제 용언을 볼까요? 용언은 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을 하는데요.
얘는 다양한 어미를 취할 수 있어요. 가변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공간이 없는 관계로 위에다 써볼게요. 명사형 어미를 취할 경우에는요. 얘가 명사처럼 기능을 해요. 그래서 명사가 뭐예요? 체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다양한 격조사를 취해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게 돼요. 또 부사형 어미를 취하면 부사어로 쓰일 수 있고요.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요. 또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면 관형어로 기능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용어에는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는 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가 되고요. 형용사는 주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말해요. 자, 동사에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고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뛰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영수가 뛰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목적어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먹다라는 동사는 어떤가요? 영수가 먹다 이러면은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무엇을 먹었는지 반드시 요구하죠. 그쵸? 이런 것들이 타동사가 되고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가 있는데요. 자, 성상 형용사는 뭐겠어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죠. 뭐 예쁘다, 고요하다 이런 얘네들이 성상 형용사라면 지시 형용사는 성질이나 수량 또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지시를 하는 형용사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러하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쵸? 또 가변어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를 넣는다고 했었죠. 자, 서술격 조사 이다는 격조사이지만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면서와 같이 활용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가변어로 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자, 여기 변하지 않는 요 부분 있죠. 이에 해당하는 여기를 우리가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편의상 자, 뒷부분은 뭐라고 불러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미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품사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단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